안녕하세요. 저는 제9기 꼼포환경 기자단의 이서욱입니다. 저는 네. 지금 정발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꼼프 9기 환경기자단의 상암중학교 유김승민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환경기자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기자가 다루는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을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자라고 하면 생각나는 아마 기자상이 있을 거예요. 사건 사고 현장을 누비는 이런 기자들인데 보통 이 경찰서를 출입하는 기자들이고요. 초년 기자 시절에는 저도 그런 경찰 기자를 했었고요. 또 국회나 청와대 같은 정치 현장을 취재하는 정치부 기자들이 있고 돈의 흐름과 같은 경제 현상의 겉과 속을 이렇게 취재하는 경제부 기자들도 있고요. 또 이제 문학이나 영화, 대중음악과 같은 각종 문화 영역을 취재하는 문화부 기자들, 이렇게 다양한 전문화된 영역을 가지고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환경 기자 역시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소재로 해서 취재를 하는데요. 이런 것을 취재를 해서 신문을 읽는 독자나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환경기자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자연을 덜 해치면서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기사를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세상이 바뀌도록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마도 환경기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서욱 학생에게 거꾸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환경기사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물에 대한 오염이나 지금 공장으로 인한 그런 대기오염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서욱 학생이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오염 이런 부분들도 환경 기자가 취재하는 영역인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범위가 넓어지는 게 환경 이슈인 것 같아요. 당장 우리 집 안에서도 환경과 관련한 취재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혹시 층간 소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그 위층에서 이렇게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면은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 되게 거슬리게 들리는 거고, 그게 이제 과하게 이제 장시간 오래되다 보면은 결국에 소음으로 느끼는 건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웃 간에 시비가 붙고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환경 기자들은 이런 소음 문제도 환경의 어떤 소재로서 다루고 취재를 합니다. 그만큼 폭이 넓다는 거죠. 저도 기자님 뉴스를 온라인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취재하시면서 기자님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뉴스는 무엇이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 기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현장도 돌아다녀 봐야 되는데, 제가 보도했던 리포트들 중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현장을 다루는 르포성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장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곳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여러분들도 찾아가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건데, 한 2해 전에 제가 찾아갔던 경기도 시하호인데요. 안산에 있는 곳이고 서울에서도 가까워서 한 2시간 남짓한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뿔론 병아리라고 하는 이름의 새가 이제 수십 마리가 짝짓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그때 취재한 적이 있는데, 정말 좀 독특하고 뭐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길게 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흔들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구애하는, 서로 마주보고 구애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을 연상시키는 그런 그림도 연출하고 되게 좀 재밌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새들이 원래 철새인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텃새가 됐다는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원래 고향은 그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있는 소금호수 주변이 제가 알기로는 고향인 걸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이제 다시 번식을 하고 겨울이 되면 다시 월동을 하기 위해서 한반도로 찾아오는 이런 건데, 가지를 않고 그냥 한국에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서식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그쪽 지역의 이제 번식지의 어떤 서식 환경이 되게 황폐화되면서 결국에는 돌아가봤자
제대로 먹을 거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반도에 주저앉아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번식을 하고 살아가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으로 치면 고향을 잃고 실향민 처지가 돼 있는 지금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북극곰이겠죠.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점점점 이제 살아갈 땅이 줄어드는 건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후 변화가 심각한 것인가라는 걸 갖다가 새삼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셨겠지만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였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기자가 보람을 느끼는 건 아무래도 이제 독자나 어떤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울 때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그것으로 그치면 이제 절반의 성공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더 큰 보람은 제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해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든가 아니면 환경이 나아지는 결과를 낳았을 때 아주 큰 보람을 느끼는데요. 제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강원도 행성에 가면은 홀로새 생태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방학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곤충 교실도 열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곳 주변에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다양한 곤충과 식물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이곳 주변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전기가 흐르는 송전솔로를 송전솔로를 놓기 위해서 거대한 이 송전탑을 놓는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왕은점 표범나비나 물장군과 같은 이 멸종위기종 곤충들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고 실제로 일부 이제 파괴된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보도를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시청자들 반응도 뜨거웠고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이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기자님이 쓰신 임진강 하구 준설계획 기사를 보았는데요. 요즘 기자님이 가장 관심 있는 환경 주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것을 관심을 두고 기자는 하나만 관심을 두고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를 취재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지금 최근에 관심 있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환경에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풍력이라든지 지열, 태양열, 태양광, 조력과 같은 자연 발생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주로 이제 활용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문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자연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요소가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환경 파괴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혹시 이제 이렇게 도로를 지나다가 보면은 거대한 이렇게 풍차가 이제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지상의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이제 강하게 부는 높은 언덕이나 산지에다가 산을 이렇게 깎아서 발전기를 세우는데요. 아무래도 이 개별 풍차의 발전량이 아직은 기술적으로 좀 떨어져서 작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십 기의 발전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많은 면적, 많은 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이제 이런 고온지대의 산림이 훼손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냥과 같은 멸종 위기종의 이동 경로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또 풍차가 돌아갈 때 이 나는 소음 문제 이것도 좀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유럽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사람의 귀로는 잘 안 들리지만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에 인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저주파 소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을 보다 안전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종종 기사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좋은 기사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늘 고민하는 문제예요. 죄송하지만 승민 학생이 생각하는 그럼 좋은 기사란 게 뭔지 간단하게 말해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좀 더 사람들이 알기 쉽게 내용을 잘 풀어서 말하는 그런 기사. 제가 생각하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사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자가 이제 보통 취재를 하다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과 같은 주제를 다루다 보면은 되게 과학적인 내용이 많아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취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쉽게 전달할 것인가 굉장히 그런 벽에 자주 부딪히곤 하는데요. 때문에 이 기사를 쓰기 전에 시간을 좀 더 들이더라도 보다 정확하고 또 깊이 있게 취재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 그래야지만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 명확해지고 읽거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독자 입장에서 기사를 읽고 머릿속으로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이제 마침표나 느낌표로 끝나면은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사를 다 읽고도 이거 무슨 내용이지? 하고 물음표로 끝나면은 아마 잘못 쓴 기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고 좋은 기회가 돼서 청와대 어린이 기자, 서울시 기자 등 다양한 기자 활동을 했었는데요. 환경 기자가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자는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직업이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전문성을 가진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지식을 더 연마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엔 기자로서의 자질인 것 같아요. 환경 전문 기자 역시 기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원이기 때문에 갖춰야 할 어떤 기본기를 잘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 할 것 없이 기자는 기록하는 사람, 즉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글을 읽고 많이 써보고 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남들이 읽어서 이해하기 쉬운 편한 글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기하고 비교해 볼까요? 일기는 나만 읽으면 그만이지만 기사는 누군가가 읽어줬을 때 가치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만큼 남이 이해하기 편한 글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다른 면을 볼 줄 아는 능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훈련이 필요한데요. 제가 보기에 세상 일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기사도 쓸 수가 없겠죠. 문제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또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저건 왜 저렇게 일어나는 거지? 라는 아주 기초적인 호기심으로 이제 취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 환경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 이런 것들이 환경 전문 기자가 되기 위한 아주 좋은 훈련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미래 그린 리더를 꿈꾸는 꼼프 환경 기자단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훗날 아주 다양한 직업과 분야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이번 기자단 활동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체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는 요소, 의식주, 이 모든 것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취재하고 느끼는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도 보다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꼼프 기자 활동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